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호황에서 자신들이 한국 때문에 손을 쓸 겨를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넘게 시장의 일감이 결정되는 일이라 일본에서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극약 처방이고 자칫 많은 업체가 문 닫을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분야는 LNG선 선박 건조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LNG선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LNG를 연료로 쓰는 다양한 대형 선박 주문이 글로벌 선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조선업을 제패하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호황이 와버린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운 것이죠. 한참 동안 빅 이슈가 없었던 업계에서는 중국이 벌크선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한국은 기술력으로 LNG선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한국 배가 불만이라 이에 대해서도 WTO 제소까지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WTO 판정이 나는 사이 이미 수주는 모두 한국으로 올인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자국의 LNG선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려는 태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해당권으로 제소해놓고 정작 일본 업계가 파산할 것 같으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생산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은 대량으로 배를 건조할 능력이 되는 데다가 그 배들은 세계 최고 기술이 집약된 배입니다. 선사들은 중국보다 비싸도 한국 배를 고집합니다. 여러 번 중국 배를 골랐지만 바다에서 멈춘 데다가 수리에는 수개월이 걸려서 몇 년치 LNG 수송을 미리 계약해놓는 LNG 운반선의 경우 스케줄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배는 비싼 데다가 조선소가 작아서 초대형 LNG선은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젠 기술력도 한국보다 앞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본 정부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일본 업계는 일본을 떠나는 선택을 내립니다. 카와사키 중공업은 건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낮은 중국에서 건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쏠려버리는 LNG 수주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일본 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미츠이 ENS 조선은 대형 LNG선은 포기하고 중소형으로 돌려서 중국의 양쯔강 산업 집단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 국내 조선업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중소조선업 회사끼리 통폐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업을 잡아내기 위한 일본의 어려운 싸움이 중국 업체 지난 7일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동해 대화태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는 대화태에서 북한과 일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무장한 북한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몰아냈다고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태는 한일 공동 규제 수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200캐리 내에 위치한 곳이라 북한 이의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떨어진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때도 북한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이의지에 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본 아베의 우경화 전략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북한이 한 발 끼어든 모양새입니다. 또한 독도망언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상황입니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일본이 방사능 걱정 없이 조업할 수 있었던 대화태 인근에 북한이 이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영해 분쟁을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최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베는 또 한 번의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바다에 침몰한 북한 어선 선원들을 전원 조사도 하지 않고 북측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의지에서 조업했다며 북한 어선을 단속했는데 아무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 어선은 일본 단속선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며 단속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수산청 관계자가 말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가 상당히 저자세를 보였다며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자민당 출신의 한 의원은 선원 간부들을 국내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며 북한 측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또한 국민민주당 한 의원도 북한 선원들을 구조한 것은 좋지만 곧바로 풀어준 것은 의아하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질책했습니다. 아베의 이 같은 해명은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저자세, 약자 앞에서는 고자세를 취하려는 아베의 행동은 전형적인 쫄보가 아닐까요? 이제 일본과 북한과의 영해 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무장한 어선을 대화태로 내보낼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번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는 북한을 통해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일촉즉발의 대화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없는데요. 특히나 요즘 조선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호황기에 접어든 분야인 LNG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분 좋게도 한국의 조선 기업들 때문에 일본의 조선 기업들이 폐업 혹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완패하여 LNG선 활황 속에서도 히노마루 조선은 재편이냐 철회냐의 고비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소개에 앞서 이 히노마루 조선에서 히노마루는 일본의 일장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끼리 온갖 연합전선을 형성해 한국을 공격해봐도 오히려 일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조선업까지 한국에 밀리게 되는 말 그대로 일본이 세계 최고 분야였던 분야를 모조리 한국이 앗아가버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본의 열등감이 최근 한일 갈등이라는 일본의 극단적 도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입니다. 기사를 이어가 보자면 이전에 없었던 LNG 운반선의 발주붐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본의 조선업계는 오히려 폐업을 해야 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이런 호황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어렵다는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로 일본의 종합중공업 계열의 조선업체들에게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LNG선의 수요가 당분간 증가 경향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부품업체를 제외하면 일본의 조선업계 전반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거침없이 저렴한 가격에 수주를 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이 수주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부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한국이 가격을 후려쳐서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이유는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고 선박 건조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효율성 때문인 것인데요. 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조선산업은 대부분의 제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편이 조달력과 제조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연속적으로 선박 건조를 하는 능력 면에서 보면 대량으로 선박을 만들어내는 한국 기업들이 연간 몇 척밖에 만들 수 없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게는 조선업이 고용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고 WTO에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요구해도 조선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일본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쓰고 싶은 표현이 비겁한 변명이란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란 작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살려보려고 이웃 국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무차별적 도발을 감행하고 국가 차원의 디스플레이 연합을 만들어도 한국에 이기지 못하다 보니 일본의 어거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변명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해석이 되는군요. 곧 죽어도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패배했다고 일본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패배에 쿨하게 승복하는 그 잘난 사무라이 정신은 왜 이럴 때는 발현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기사는 일본 조선산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예로 조선사업을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는데요. 나가사키 조선소 가야키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통근선이 폐지되었다고 하며 조선산업의 노하우를 살릴 대형 철골 구조물 수주 등을 받아 반드시 조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사업도 전개한다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조선 기업이 어찌 교각을 건설하느냐는 소리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릴 정도로 일본 조선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기업도 아니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연관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피해 소식이라서 더 시선을 끄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미쓰비시 외에도 대부분의 조선 기업들이 치열한 소모전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렇게 산업 재편인가 철회인가의 중대 국면을 맞이해 히노마루 조선의 치킨 레이스가 시작되었다며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일본의 조선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의 조선 산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조선 산업이 유럽이 현재 난리가 난 이유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1의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고 19,0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또한 30만 명의 이재민 발생, 200에서 3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가 2011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후쿠시마는 원전 폭발 시 발생한 방사능 물질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농민들과 어민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조차 공일본산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 복숭아는 300년간 대물림하는 집안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 후쿠시마 복숭아는 60% 할인 판매를 해도 일본 사람들조차 사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의 한 어민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주민들조차 후쿠시마산 생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가게에 들여놓지 않고 가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놓지 않아
어민들은 조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후쿠시마 수산물들은 원산지를 속여 판다는 소문까지 돌며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후쿠시마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청은 이 농민에게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지 말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겉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산이라고 하면 일본 국민들조차 사 먹지 않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편의점 도시락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일본 언론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스스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에 납품하여 일본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방사능 위험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외무상 시절 어차피 매년 한국 관광객 750만 명이 방문해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어줘서 걱정이 없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관광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말 어이없는 것은 EU랑 우리나라가 똑같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만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결국 2019년 9월 최종 판결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분명 EU 말고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시킨 나라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체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EU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뉴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EU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식품에 적용해온 수입 규제를 연내에 풀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직접적인 수출 금지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후쿠시마산에 대해 방사선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EU가 일본에 더 이상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일본 국민들조차 먹지 않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럽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후쿠시마산을 활발하게 먹으면서 후쿠시마산이 안전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들도 안 먹으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겠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우호적인 태국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언론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태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사능 농수산물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에서 후쿠시마산 복숭아는 인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복숭아는 판매를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깡통맨은 태국 국민들도 빨리 일본 농수산물의 위험성을 깨닫고 불매운동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